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펀더멘털을 개선시킬 만한 요인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노출된 호재 요인과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활의 신호탄을 좀 쏘고 있는 모습이죠. SK하이닉스에 밀렸었던 HBM 부분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또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HBM 부분을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기대 요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는 결국 수급 문제였어요. 기관과 개인이 아무리 사도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최근엔 외국인도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과는 수급 측면에서도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요거는 뭐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이슈기는 한데, 이재용 회장이 이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의 상고까지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요. 일단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뭐 유죄가 안 나올 가능성도 높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가 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대규모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일단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앞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발판들이 충분히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조금 어려운 여건들이 많았는데, 이번 무죄를 계기로 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른 대기업들도 투자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지 않나. 요거는 이제 나온 지 이제 조금 된 이슈고요. 자,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갤럭시 S25 두뇌 애플 괴물 칩셋을 압도했다.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다. 자, 이번에 갤럭시 S25를 출시하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겠죠. 자사의 AP인 엑시노스를 탑재할 것이냐, 아니면 선호도가 높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엑시노스를 과감하게 버리고 스냅드래곤을 탑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탑재된 스냅드래곤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스냅드래곤 중에서도 성능을 상당히 끌어올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AP 순위 벤치마크 총점 기준으로 봤을 때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1위입니다. 네, 미디어텍과 애플의 A18 프로까지도 다 제쳤어요. 갤럭시 S25의 AP가 세계 최강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엑시노스는 이제 87점으로 조금 이제 낮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퀄컴이 AP 분야에서 최강이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한 AP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갤럭시 S25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이게 잘 팔리는데 이 스냅드래곤도 충분히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갤럭시 S25의 판매는 단순히 스마트폰의 판매가 아닙니다. AI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밀렸던 점유율, 그리고 화웨이에 밀렸던 점유율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AI 시대의 B2B에서 B2C 모델로 넘어가는 데 대한 삼성전자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갤럭시 S25 엣지죠. 이번에 엣지 버전은 처음 나옵니다. 말 그대로 얇은 버전이에요. 초박형 스마트폰. 물론 무게를 보니까 엄청나게 초박형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기존 제품보다 분명히 두께를 확연하게 줄였습니다. 눈으로, 그리고 무게로, 그립감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이제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이 개발 중인 갤럭시 S25 엣지의 기기 두께는 6mm 미만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3900A고요. 또 화면 크기도 6.2인치 갤럭시 S25보다 훨씬 크고 넓을 예정입니다. 카툭-T 때문에 두께를 줄이기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지금 카메라 기술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엣지를 6.2인치 갤럭시 S25 모델의 무게보다 무게 162g보다 더 가볍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폰 아레나에서 평가가 나온 거고요. 갤럭시 S25 자체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25 엣지의 판매도 좋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이 제품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렉감이나 이제 무게에서 그 메리트를 줬다라고 한다면 여성분들의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갤럭시 S25 엣지가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갤럭시 S25 시리즈의 판매량을 조금 더 자극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제 오너리스크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된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파운드리 관련된 얘기인데 단독 보도로 나온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셧다운을 해제했다. 평택라인 가동률을 최대치로 높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운드리 부분의 경쟁 둔화, TSMC의 이제 밀린 경쟁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런 우려감들 많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는 TSMC에 많이 밀리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파운드리 부분의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파운드리 부분의 업황 개선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기 엑시노스 관련된 수주 확대 영향이고요. 올해 6월부터 생산 라인 풀캐파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의 성과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파운드리 사업부죠.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 생산 라인의 셧다운 해제, 가동률을 6월부터 맥시멈까지 높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말 그대로 풀캐파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적자인데 파운드리 사업부도 적자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수주 부진으로 수조 원대 적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런 적자를 상당 부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죠. 두뇌를 담당하는 로직다이 생산 물량 등이 가동률 조정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개선 기대감도 일단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는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밀렸던 메모리 부분의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투자보다는 기존에 잘하는 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더 집중해서 HBM 부분에서의 밀렸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차세대로 넘어가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죠. CXL 부분의 투자를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기본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나 비메모리에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잘하는 메모리 투자를 확대해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자. 다시 한번 이제 글로벌 1위의 메모리 기업으로 거듭나자 이런 전략들을 전체적으로 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앞으로 좀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근데 어쨌든 파운드리도 현재 삼성전자의 큰 부분인 건 맞아요. 그래서 풀캐파로 돌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사주 소각 매입 부분입니다. 1차 매입 목표치 3조 원을 거의 다 매입을 했죠.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소각까지 완료가 됩니다. 한 주의 가치가 조금이나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2차 매입안이 진행이 되겠죠. 앞으로 7조 원 자사주를 더 삽니다. 7조 원이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올해 내로 매입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매입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아닌데 요 매입분을 일부 이제 그 임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라는 건 나왔어요. 근데 성과급으로 몇 조를 다 줄 수는 없을 거고 결국은 2차 자사주 매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과급 지급으로 활용될 경우 주주가치 제고 목적과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돈으로 줘야 될 성과급을 자사주로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임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책임 경영을 할 유인이 되기는 해요. 작게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 3조 원 소각까지 끝내면 7조 원 자사주 매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봐야 되는데 올해 안에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의 하방 경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역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처럼 이제 삼성전자에 많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 60일과 2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려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외국인 수급 매도에서 매수로까지 전환되려는 모습.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이 목금까지 이제 매수로 마무리해준다라고 한다면 이전 저항대였던 57,000원 돌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화된다, 한 번에 소화된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무겁게라도 천천히라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조금씩이나마 좀 시도하는 모습은 나타날 것 같아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호재들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달러 환율만 좀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수급도 좀 더 탄력적으로 붙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들은 꾸준히 영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